다음은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칠성고 지역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총리님과 국무위원님, 2013년 11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완영은 이 시대에 5천만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8천만 한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러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이완영 통일을 위해 미랄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취임 선서문에 이렇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선서하셨죠?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인도 통합 실현을 한 간디는 말로만 떠드는데 그치지 말고 한 말을 직접 행동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코리아, 성공한 한국인, 이제 남은 여러분의 욕구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분단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통일이라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통일을 염원해왔습니다. 바로 이 노래 때문이죠. 노래 한번 보시죠, 의원님.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공산국가가 참여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한 사실을 아십니까?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헌법 정신대로 우리의 주권이 북한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의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통일운동가가 되었을 겁니다. 독일인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을 부셨듯이 저는 휴전선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융성은 찾을 길이 없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민족 상잔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88 올림픽으로 냉전 시대가 마감되었으나 정작 냉전 종시 20년이 지나도 이 한반도는 분단이라니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 60%, 서울대생 40%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니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대북 정책은 있어도 통일 정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좌우익으로 이념 논쟁만 하고 서로 헐뜯다가 진정 통일을 위해 손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 종북 세력은 통일 대신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 없는 평화가 가능합니까? 평화를 빙자한 분단의 고착화, 평화라는 미명하에 분단을 유지하거나 관리할 게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통일입니까? 분단 시 소득 60불 정도가 지금 세계 7위에 무역되고 GDP 세계 15위, 우리가 만든 조선 자동차, 핸드폰 최고의 상품입니다. 드라마와 대중음악의 문화 한류에서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책 한류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대국이라고 보고 자주적인 통일 한국을 이뤄냅시다. 통일은 민족 자결권입니다. 민족 자결권입니다. 남과 북 모두 독립운동처럼 통일운동을 펼칩시다. 일부에서 통일 비용을 운운하면서 통일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라 하며 반통일 정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7천조 원에서 1경 원에 이르는 지하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자본 기술,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결합되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청년들을 해외에 인재 유출할 게 아니라 북한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부 장관님 지대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 사진에서 독일 차관의 말처럼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제 통일 비용을 장관님이 언급하셨는데 장관부터 통일은 투자이며 국부 창출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거기에 관해서는 뭐 많은 그 논의가 있습니다. 통일 비용을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분담 비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분담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정부에서 뭐 저희 통일부에서는 꼭 분담 비용은 아닙니다만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분담 비용을 묻지 않습니다. 분담 비용을 글쎄 추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 드립니다. 앞으로 분담 비용을 산출해서 정부에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시죠. 예, 한번 저희가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생존, 한반도의 미래 비전, 창조 경제를 넘어 창조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까? 글쎄 뭐 그 시기를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앞당길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세부 실천 계획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하시죠. 우리 정부가 지금 4대 국정 기조 가운데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러나 그것이 과거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제 이 시대에 맞게끔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 평화 통일 기반 구축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교육을 제가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청소년들의 통일 교육 잘 안 되고 있죠. 예, 많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통일부, 교육부 포함해서 범부처가 종합적인 통일 교육을 만들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또 남북 관계라든가 동북아의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또 북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이런 통일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정부 특히 이제 뭐 통일부나 교육부 이런 관련 부처들 많이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사회 전체가 좀 다 같이 이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 전체가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통일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 전문가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통일 운동을 하도록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회는 정부가 혼자서 또 모든 일을 주도하듯이 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과 민과 관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통일에 대한 그 관심, 의식, 마음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5.24 조치를 마감하고 남북 간 교류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남북 교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4 조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내려진 일종의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가 된다면 뭔가 좀 질서 있는 그런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 신뢰가 쌓여진 그런 남북 관계가 다시는 뒤로 좀 웬만해서는 후퇴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 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방문 신청을 보면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현행 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이 방북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방북 승인을 할 경우에는 당시의 그 남북 관계 상황이나 또 방북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종교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 이렇게 순수 사회문화적인 그런 교류에 관해서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나서 그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방북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과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이 방북 승인 신청하면 나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정치인들께서는 아직은 좀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계속 논의합시다. 자, 통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 발전, 우리 생활 안정, 또 부동산, 토지, 재산권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돼 있나요? 사실 이제 그 장차 통일이 오게 될 경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굉장히 다양한 그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정부의 각 부처들에서 같이 좀 더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좀 다양한 분야의 이 통합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그런 통합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콜 수상도 통일 언제 오는지 틀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동포 그리고 외국의 NGO 등 이런 단체들과 협력해서 북한을 방문하게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외국으로 오게끔 하고 한국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걸 자주 하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되고 또 신뢰를 쌓고 발전을 하게 된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단순히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역시 이 평화 통일로 가는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 대학에서 인민은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연설이 북한 심장부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리님? 네. 김정은 체제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총리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좀 달리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 사진 보셨습니까, 총리님? 이산 가족입니다. 처절한 얼굴입니다. 이산 가족 간에 수시 상호 가정 방문을 허용해서 또 더 나아가서 어느 쪽이든 살고 싶은 데서 함께 살게 하면 진정한 인도주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통일의 지름길이다. 총리님, 북한과 한번 이런 제의를 해보실 여유가 있으십니까? 매우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남북 관계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1차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한 발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체육 문화 쪽에서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한류 가수의 북한 공연, 경평 축구, 그렇죠? 북한 선수를 우리 프로 축구 선수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총리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지금은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일이죠. 체육 교류, 비정치 군사 분야의 교류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현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문제도 전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산국가도 지금 자유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일정 기간 자유여행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 사태로 인해서 우리 남북 인적 교류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에서 안전 보장이라든지 진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가능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우리 남북한 대학생들의 상호 유학, 역사 공동 연구, 이질적인 우리 한글 언어의 동질화, 이런 학술 교류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민간 차원의 역사나 언어 연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해결 위해 농업 기술 전수, 나아가 북한 농민을 남한 연수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황폐해진 산림도 복구해주면 좋겠습니다. 총리 견해 어떻습니까? 네, 그린 대탕트를 통한 환경 공동체 건설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DMZ 평화공원 조기 조성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빨리 이 평화공원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허가제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옵니다. 북한 근로자를 만약 데리고 온다면 북한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그렇게만 된다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이거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고 남북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통일에 엇갈린 두 주장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 참 좋겠다. 머지않아 통일되면 한반도는 분명 엄청난 도약을 할 것이고 세계 강국이 될 것이다. 또 한편 너희 나라 통일의 기회는 가까이 오는데 아마 통일 못할 것 같다. 국민은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하겠다는 정치 리더십도 없지 않는가. 중국의 한 학자는 너희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미국,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너희 나라 문제를 왜 외국에 묻습니까? 우리가 찬성하면 통일하고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답변했다 합니다. 오랜 세월 헤어진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호미가 가방에 선물을 넣고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에게 통일이 삶의 개선과 나아진다는 기대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묵은 허위의 탈을 벗고 진정한 통일 정책을 주문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과제를 위해서 저는 오늘 통일 3대 기조를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와 왕래입니다. 이른바 통행통신통관 개성공단에 적용한 것을 남북한 전역에 확대합시다. 둘째, 북한 주민 탈북자 50만 재중 동포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여기서 잘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동포에게 희망을 전해야 됩니다. 셋째, 통일 대비
액션 플랜과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정책 마련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기조는 독일 선례와 지금 화면 보시죠. 전 동독 총리의 말을 보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류밖에 없다고 전 동독 총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독은 동독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이뤄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3대 통일 기조는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공산권이 붕괴되고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 정신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호소합니다. 제가 제시한 3대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통령께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남북 회담에 대해서는 상호 평화나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때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런 계기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에서 MB 정부가 대통령 비밀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인될 게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전부 검찰에 전부 제출되어 있는 과정에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분류를 하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외국 언론에서는 2040년만 돼도 한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13세기 아시아 유럽을 지배하여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국가처럼 말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통일되면 한반도는 이렇게 유라시아를 맹활약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유럽의 시대, 20세기는 미국의 시대,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시아 중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일 한국이 전 세계에 또 한 번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니 4, 5년 내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통일 열정으로 새누리당 40여 명의 의원들이 통일을 여는 의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 사람의 꿈이 10사람의 꿈이 되고 100사람의 꿈이 됩니다.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을 8천만 동포가 모두 가지십시다. 저처럼 공무원에서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를 짊어질 청년에게 구합니다. 청년들이여 통일을 성취하라. 통일 한국에서 비전을 목표를 이루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로 동북아 번영 중심 국가로 제 오늘 제목이 가슴을 뛰지 않습니까? 국민의 통일 의지가 용광로처럼 타올라 분단의 철책선을 녹입시다. 45년 8월 15일 온 국민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뻐하던 그날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얼싸안고 환호하는 통일, 여러분들이 당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통일 가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